자, 그럼 이제 2025년이죠. 25년 이제 첫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하게 될 건 기출 문제 풀이에요. 작년 문제들을 두 번에 나누어서 오늘은 2교시, 다음 시간은 3교시 풀이할 텐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2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감을 잡아야 돼요. 이 두 번에 걸쳐서. 아마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감을 잡았을 텐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확신을 딱 잡고 그리고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작년 시험을 이렇게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풀이를 하는 거니까 왜 풀이하는지 일단 정답을 찾기 위한 건 아니에요. 자, 근데 그러니까 한번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번은 한자와 어휘 문제예요. 작년에 우리가 공부할 때 분명히 올해 어휘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예, 새롭게 교과서가 그 한 편 이번에 더 만들어져서 그래요. 어휘 문제가. 그래서 어휘 문제가 나올 텐데, 자, 1번 일단 한번 풀어보죠. 자, 어휘 문제 중에서 관계를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주술관계 1몰, 수식관계 백미, 그 다음에 기억은 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한자 어휘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자, 이런 건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근데 사실 밑에 일몰은 해가 지다라고 풀이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건 지금 어휘니까 해가 짐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제 내는 사람도 어휘 문제인데 정확하게 모르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해가 지다는 문장이고 이거는 어휘 문제니까 해가 짐이라고 하는 단어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백미는 흰 눈썹 맞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끝나고 나서 두 번에 걸치고 나서 세 번째 시간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한문 해석 공부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미추는 당연히 미와 추가 서로 상대되는 글자니까. 그러니 병렬 관계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기본 한자 어휘 관계여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그 밑에 자, 이 문제를 가지고 교사와 학생의 대화 이야기 쭉 나오는데 맨 밑에 이제 교사 이야기 볼까요? 네, 좋습니다. 단어의 짜임을 땡땡 위해서는 요건 뭘 말하는 걸까? 성취 기준을 말해요. 성취 기준.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성취 기준이 있죠. 그 성취 기준에 묻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좀 바꿔놓은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런 거 당황스러우면 또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성취 기준 자체가 단어의 짜임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땡땡땡땡 이렇게 가는데 결국은 요 문제의 기준은 성취 기준과 연계시켜서 어느 정도 우리가 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한자 어휘 문제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건 문제가 나와요. 하지만 크게 어렵게 여기 우리도 미추 금방 풀죠. 그 다음에 관계되어 있는 교육 과정에 관계되어 있는 성취 기준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실제로 1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한 30초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2번부터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2번은 한자학과 관련된 늘 2번은 한자학 문제예요. 자, 거기에 해서에 뭐가 들어가느냐라고 보는데 거의 소전 글자가 앞에 갑골 근문보다는 소전 글자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해서와 상당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밑에가 이렇게 책상 다리가 있고 그 위에가 책이 책. 그래서 책상 다리 위에 책이 놓여 있는 형태예요. 자, 그걸 또 설문했자는 뭐라고 풀었느냐? 물론 여기 전자는 여기 그림이 들어가 있지만 오제지 서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책이라는 것은 자, 주석에 나와 있어. 오제는 황제, 전욱, 제고, 당요, 우순이라고 알고 있죠.
자, 이 5명의 황제의 책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책이 요즘처럼 소설, 수필 이런 거 없어. 전부 다 성인의 글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책은 무슨 책이다? 성인의 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종 할 때 이 종은 이제 요 글자는 요 글자 요 부분만 따온 거예요. 간치자로. 그래서 설문해자에서 종은 자, 예를 들어서 이 두 요렇게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여기로부터인데 우리말로 하자면 이 두 개가 합쳐진 거다라는 말이 종의 의미예요. 설문해자에서 나올 때는. 그래서 거기서도 종제 책제 기상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책자요. 제 있을 제자고 그다음 책상 기자야. 그래서 책이 책상 위에 있는 것으로 종부터다 직역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자면 책이 책상 위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걸 이제 풀자면 존각지라고 하는 거예요. 존각지. 그것 책을 존각할 때 존은 높인다고 존경각 성분관이 있죠. 존경각 할 때 각이 뭐야? 이 실형각자거든. 실형. 책을 올려놓는 요즘만 책장. 그래서 책장에 올려놓고 그 책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는 것을 종각이라고 그래. 종각. 굳이 안 풀어도 사실은 되었는데 이제 풀자면 그런 거예요. 밑에 맹자에 보니까 태갑 전복 탕지형 전형하니 태갑이 탕임금의 전형 주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규칙 3번 주석 3번에 나와 있죠. 법칙을 전복도 주석에 나와 있죠. 엎어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리니 이윤이 방지어 동 3년. 이윤이 그를 3년 동안 동땅으로 이때 방은 추방하다, 내치다, 내쳤다 라고 하는 게 맹자에 나오죠. 거기서 전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모범 또는 규범 또는 형벌 이런 뜻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맹자에 나오니까 거기서 뽑아낸 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도 똑같죠. 그래서 1번은 책전자, 맡을 전자고, 자, 거기 소전 한번 봐봐요. 소전 보면 위에 이것만 봐도 그림이 다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앞에 조개패자에다가 뒤쪽에 칼도자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즉자죠. 자, 즉은 등 횡물야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물건을 똑같이 둥은 고를 등자니까. 그 다음에 있는 화자는 그림 화자가 아니라 가르다 가를 획자죠. 그래서 자, 이 고즉자는 균등하게 사물을 가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칼도자가 들어가니까. 원래는 똑같이 물건을 나눈 것이다. 거기 볼까요? 종도 종패 이렇게 돼 있죠. 종 하나만 쓰일 수도 있어요. 종도패 이렇게만 되기도 하고 종땡 이런 식으로 돼 있기도 해요. 그러면 이 두 글자를 합친 거야. 근데 칼도자가 앞에 나오죠. 헷갈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즉자는 칼도자가 뒤에 나오니까. 근데 이 패자는 고지물화, 옛날에 물화, 이때는 화물이라고 하면 재물이고 화물 거꾸로 하면 재물이 되는 거고 물화하면 물건과 재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물건이면서 동시에 재물이다. 이 조개패자가 조개라는 물건이면서 옛날에 뭐였어요? 돈으로 쓰였죠. 그래서 화라고 쓰는 거예요. 시경에 이르기를 벌가니 기칙불언이라. 이건 중용에도 나오고 원래는 시경에 나오고 맹자에도 나오죠. 벌가라는 표현은 하나 기억해 두세요. 벌가할 때 가짜는 이건 밑에 주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끼자루 가짜예요. 밑에 주석에 나와. 그래서 도끼자루를 베다라고 하는 게 벌가예요. 근데 그 벌가의 의미는 뭐냐? 그 자르는 나무의 길이는 손에 쥔 도끼자루를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표준이 바로 눈앞에 있다라고 할 때 벌가를 써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요게 도끼고, 요게 도끼 자루야. 도끼는 뭐로 돼 있어요? 이거 쇠로 돼 있으니까 불변하죠. 안 바뀌죠. 근데 요건 도끼의 자루는 뭐로 돼 있어? 나무로 돼 있죠. 그럼 오래되면 어떻게? 바꿔야 돼. 그러면 요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나무 가지를 치죠. 벌 할까요? 나무 가지를. 그죠? 근데 뭘 기준으로 해? 요걸 기준으로 하는 거야. 왜 여기다가 잡아 넣을 거니까. 그래서 표준이 되는 건,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자기가 지금 찍고 있는 그 손잡이에 있다 해서 앞으로 벌가라고 할 때는 이런 의미로 쓰여요. 한문이 어려운 거 이런 거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힘든 게 글자 하나하나의 뜻보다는 두 글자가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어휘. 이걸 얼마만큼 많이 여러분들이 습득하느냐. 그게 여러분들 해석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마 1월 달쯤 나올 거예요. 1월에 아마 2월 중순쯤이나 그 어휘집 가장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한 600, 700 단어 정도 그 단어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거는 꼭 알아야 되고 거기서 기본적으로 또 몇천 단어는 알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앞으로 저하고 할 때는 맨 밑에는 뭐가 있느냐 뭐 어휘를 이렇게 넣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휘 중에서 늘 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꼭 따로 여러분들이 단어집을 만들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벌가라고 하는 말이 자, 여기 벌가만 해석하면은 가를 벌하다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도끼자루를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표준이 바로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속뜻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기준이 바로 눈앞에 있다라는 속뜻을 알아야 벌가가 나올 때 나중에 풀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실제 지금 요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어휘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휘의 중요성. 자, 그래서 지금 2번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 900자 한자 내에서 이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 이 문제를 2번 문제를 따로 물론 공부해도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건 나하고 이제 모의고사부터 시작을 해서 같이 풀어보다 보면 거기에서 문제가 걸리기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조금만 같이 공부하다 보면 굳이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근데 혹여 만약에 불안하다라고 하면 거기 고등학교 900자 한자 있죠. 규정되어 있는 거 그거 여러분들 왜 네이버 같은 데 쳐보면은 거기 밑에 그 생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 거 한 번씩 심심할 때 보면서 얘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소전하고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불안하다면 거기 있는 900자 심심할 때 한 번쯤 소전의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이렇게 보면서 그 모양대로 한번 써보는 훈련 해보면 돼요. 굳이 이거 설문의자까지 찾지는 말고. 자, 그 다음, 그래서 2번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해두고, 이제 3번, 4번 문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탄답식인데, 지금까지는 그 본문에 나와 있는 한자를 찾아 쓰시오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문제의 형태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자, 3번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 문제에서 작년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 가장 문제답지 않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내면 안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문제를 내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내면 안 되는지를 한번 보고 4번도 문제가 물론 뭐 문제 자체는 괜찮기는 하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단답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기초적 문제를 내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무튼 문제가 있는 문제이긴 해요. 작년에 나온 3번, 4번은 그래요. 일단은 3번은 뭐냐 하면은 문체 이야기, 문체 문제. 그래서 작년에 제가 문체 문제가 나올 거라고 몇 개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문체는 문체론을 공부를 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문체에 대한 좀 이해도가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버린 거예요. 자, 한번 보죠.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같은 시대에 발생한 문체끼리 두 개씩 한자로 쓰시오 돼 있죠. 한자로 쓰시오는 제대로 됐는데 일단은 한번 보죠. 이건 서사정의 문체명번에 나온 글인데 안 살펴보다 안자가 나오면 살펴보다 이 말이에요. 살펴보니 제발이라는 것은 제발은 명사 뒤에 자는 그냥 은는하면 돼요. 제발은 간편지 후어야라. 간편 주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책의 책의 후어 뒤에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책 뒤에 있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발문이라는 거. 발문. 문장 앞에 오면 서문이잖아요. 끝에 오면 발문이죠. 범, 경사, 자사, 시문, 도서지류는 무릇 경과, 전과, 자는 제자백갈 때 자, 사는 역사, 시와 문, 도는 그림, 서는 편지, 의류, 무리는 전유서인하고 앞에는 서인이 있고 뒤에 후유, 후서라. 뒤에는 후서가 있다. 자, 서인 할 때 아니 서는 당연히 서문인데 이는 뭐냐? 이는 거기 주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도 서문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서인 자체가 서문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서문이 있고 뒤에는 후서가 있다. 이게 발문이에요. 발문. 그래서 가위, 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건 뭔 말이에요? 앞에는 서문이 있고 뒤에는 발문이 있으니까 서문과 발문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서문과 발문이 있고 난 뒤에 남자, 볼남자죠. 보는 사람들이 혹인인지 청구하고 혹 이렇게 나왔죠. 혹 뒤에 또 혹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혹 이렇게 나올 때는 두 가지죠.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저렇다. 또는 어떤 사람은 이러하고 어떤 사람은 저러하다. 자, 여기 혹 어떤 때는 인지 청구. 남이 청구 요청이죠. 청구는 청구 요청에 인 말미암고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요청하면 써주는 거예요. 혹 또 어떤 때는 인 감이유득. 뭔가 느껴서 유득 얻은 것이 있음에 인 말미암으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어떤 책을 보고 뭔가 느낌이 딱 들면 즉 부찬사 이처러 말간한데 여기 써있자가 중요하지. 써있자는 접속사니까 앞에 있는 부찬사와 처러 말간을 엮어주는 거니까 다시 찬사 지을 찬자죠. 다시 찬사 글을 짓고 그래서 엮을 철자죠. 어디에 엮어둔다? 말간은 끝에 있는 주간이니까 어때요? 주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장. 책 마지막 장에 엮어두는데 총위지 제발이야. 모두 총자죠. 모두 그것을 제발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서문이 앞에 있고 뒤에 발문이 있는데 이미 누군가의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 글을 읽고 뭔가 느낌이 들었을 때 또 쓸 수도 있다라는 거지. 끝에다가 그게 뭐라는 거다? 그게 제발이다 이 말인 거예요. 지종기실 즉 유사원. 자, 그 열매를 알맹이를 종은 모을 종자죠. 모음에 이르르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맹이들을 모음에 이르면 이 말은 그러면 제발의 종류들을 한번 모아보면 유사언 4가지가 있다. 그런 제발의 종류가 4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4가지에 해당하는 것을 같은 시대에 발생한 것끼리라고 하면은 그런 제발 형태로 만들어진 것들이 첫 번째는 제고, 두 번째는 발이고, 서모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문체론을 읽어봤으면 금방 아는데
제목에 서 땡땡땡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모자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을 읽고서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모라는 형태가 서 땡땡땡땡 이런 식의 글이 요걸 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건 뭘까? 독모 하면은 똑같지. 독 땡땡땡땡 이런 책을 읽고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금방 이야기했던 그러면 제, 발, 서, 독 이 네 글자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제라고 하는 건 뭐냐? 채야다 이 말이에요. 채, 맺을 채자예요. 제는 맺는 것이니 심채기의하라. 그 뜻을 심채 살펴서 맺는 것이다. 이건 제의 의미를 풀이하는 거예요. 발자, 발은 팔불 발자도 되지만 뭐도 되느냐면은 이게 밑에도 나와 있죠? 나와 있나? 팔불 발자밖에 없네. 밑동 발자도 있습니다. 밑동. 발밑. 그래서 발은 본. 나무로 따지자면 뿌리이니 인문이 현본자라 문의에 말미암아서도 되고 글에 말미암아서 그 뿌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래서 발이라고 쓴다 이 말이 발의 이제 글자의 어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서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쓴 것이고 독이라는 것은 인어독 읽음에 말미암은 것이다. 읽어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독이라고 쓴 거다 책 제목에. 그래서 제독이라고 하는 이건 시어 당나라에 시작이 되었고 발서는 기어 송나라에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제발이라고 하는 것은 거류는 비슷한 것을 들다 이런 말이에요. 주석에 나오죠. 비슷한 종류를 들어서 갖출 해자예요. 그것들을 갖추어 둔 거다. 이 말은 앞에 지금 제, 발, 서, 땡땡, 독, 땡땡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아까 제목 다시 발문을 볼까요? 자, 발생한 문체끼리 두 개씩 한자로 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문체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지에 보면은 제독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독. 그 다음에 서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있는 것들 합치면 돼. 근데 그 위에도 뭐가 있느냐면 제후, 제사, 서후 이런 문체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네 가지 종류에 안 들어가 있죠. 아까 네 가지 제발, 서, 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지금 괄호 넣어 있는 것들은 합쳐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후가. 근데 원래는 그것도 같은 시대에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써도 상관은 없는 거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걸 둘이 합치니까 제독, 서발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글을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여기 있는 네 글자를 조합시켜서 문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문체론에 대한 총괄적 지식을 조금 갖추고 있어야 푸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문체가 나온다면 그 문체를 지면 속에 주고서 그것을 찾아내거나 그와 유사한 형태들이 문장 속에 나와서 그것을 찾아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문제인데 조금 문체 문제가 오버되었어요. 자, 그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문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 적은 없지만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작년처럼 또 다른 문체 한 부분만 가지고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문체가 왜 꼭 우리가 다루어야 되느냐? 산문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문체가 어떤 식으로 작성되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문체론이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화시켜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막 자세히 할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서문이잖아요. 가장 많이 쓰는 서문, 기문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체에 관계된 아마 여러분들 학부 때 문체론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안 배웠나 학부 때? 아니면 기본적으로 요즘 인터넷에 보면 한문 문체에 관계된 종류 이렇게 뭐 13가지 크게 묶고 그 하부적으로 뭐 세부 항목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 그냥 간단하게
한 A4 한 2장 정도로 정리를 해서 전체 문체가 이런 종류가 있구나 정도 한번 개념 파악을 해두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문체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보다는 또 다른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언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는 보통 여기는 4번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학습이 되어 있느냐를 보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는 벌써 문학에 관계되어 있는 문제를 2번 2점짜리로 내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요건 3교시에 저기 한 조금 더 긴 문제에 2점짜리로 들어가야 될 형태인데 원래는 그런 성질인데 여기다가 문제화 시켜 놓아 버렸어요. 자, 기억에 가리키는 내용을 찾아 서술하시오. 기연, 그것이 그러하다. 이걸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일단 볼까요? 여위, 나는, 위, 생각한다. 위자가 앞쪽에 나올 때는 말하다도 되고 생각하다도 돼요.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들은 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써이자가 붙기도 해. 이위 이렇게 붙기도 해요. 요거 대신은 어떻게 들어가요? 소리가 똑같으니까 이위 뭐뭐라고 생각하다도 되죠? 또 뭐도 있어? 이의 이런 것도 있어. 이게 전부 다 뭐뭐라고 생각하다라고 할 때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 훨씬 해석하기가 쉬운데 모르면 어려워. 그래서 아까 처음 모두에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위, 나는 생각한다. 쭉 보면 끝에 의자가 나와요. 어조사 의자, 여기까지를 생각한다. 요게 지금 기억의 답이야. 그 생각한 핵심 부분 앞에다가 딱 제시해 놓고 기연, 그것이 그려한 것, 그게 뭐냐 찾아서 이제 서술하라는 말이에요. 유왕자자, 요 부분이 어려워. 왕자자, 왕자가 작, 이때 작은 일어날 작자예요. 이게 왕자작이 맹자에 나와. 맹자의 밑에 주석에 보시면. 그래서 왕자가 작 일어남이 유 있음다. 직역하자면 왕자가 작 일어남이 있다. 보통 이때 왕자는 어떤 왕자예요? 훌륭한 왕이에요. 그래서 왕도 정치를 행하는 왕이에요. 왕자가 일어남이 있을 때 직역이 의역하는 왕자가 일어남에 필 반드시 자 소이 이하. 여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작년에 제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한테 오원시가 출발하는 사람이 이 소이에서 출발하니까 소이라는 표현 꼭 기억해둬라. 기억나나? 작년에 요런 표현, 그러니까 오원시 이야기할 때 시사 나올 때 요거 꼭 나오니까 소이는 기억해 두자라고 그랬죠. 그 주석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소무와 이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둘이 헤어질 때 5글자로 된 시들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끝에 보시면 오원시의 조종이 되었다. 주석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원시의 시초가 이 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직역하자면 반드시 소릉과 이하로 자부터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는 어디로부터? 개사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오원시가 나오면서부터 그 이후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원시가 출발하면서부터 이후로는 엄법, 금억, 연후, 임풍, 소변이라 엄중한 법이 금억은 주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억제하다예요. 엄격한 법으로 억제한 연후, 그런 뒤에 인풍, 사람들의 풍속, 풍자야. 풍속이 조금 변할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오원시가 나온 그 이하 부분은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원시가 생기면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이제 설명한 거래요. 하야, 왜 그러느냐?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금인가 자재. 지금 사람의 자재들이 전무구검. 전무 앞에 전자는 온전히, 완전히, 전혀. 구검은 주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단속하는 거예요. 단속하는 것이 없는데 자유분방한데 이 말이에요. 능작 단구 장률. 단편과 장률을 지을 수 있으면 단편은 오원시고, 그죠? 아니, 단편이니까 짧은 글이니까 절구시고, 그 다음에 장률은 자, 율시죠. 율시 또는 배율시 같은 거, 긴 시들, 그런 시를 지을 수 있으면 시론, 당시의 논의가 흡흡하다. 주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합할 흡이라고 해서 남에게 함부로 영합하는 모양. 다른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 잘했다고 영합하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논의는 그렇게 지은 시들을 보고 흡흡하게 여긴다. 잘했다고 인정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가사, 훌륭한 선비, 멋있는 선비라고 일컬으며 그럼 여기까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오원시를 이렇게 오원시가 생겨나면서부터 오원시를 막 짓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질행선인의 질행은 밑에 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품행.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빨리 알아야 돼요. 그의 품행의 직역하자면 자, 품행은 뭐랄까? 돈독한 품행이라고 할까? 확실한 행동, 앞에 나와 있는 돈독한 행실이라고 하죠. 돈독한 행실에 선인에 이르러서 즉 곧 천애지 그를 천애 밑에 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천하고 더럽다라는 뜻이 더러울 예자니까. 자,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글 잘 쓰는 오원시를 잘 짓는 사람은 가사라고 칭찬하는데 질행, 품행이 선한 사람한테는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을 글도 못 짓는다고 비난을 해버리는 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행이 바른 사람은 대접을 못 받고 글 잘 짓는 사람은 대접을 받는 세상이 지금 와버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다. 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속안득 분리 불투리오 그 풍속이 세속이 어떻게 안짜죠? 어찌 투는 경박할 투자예요. 경박하지 불안을 득은 할 수 있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 이것도 우리 많이 나왔죠. 나중에 보시면 득은 가하고 같아. 자, 이렇게 형태가 되면 다 의문문이 돼요. A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근데 만약에 순서가 불가 이렇게 되면은 평서문이 돼.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가나 득을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 불자가 뒤에 나올 때는 거의 대부분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자를 우리가 안 봐도 이게 편안하다가 아니라 의문문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 안자가. 근데 만약 여기 안자가 붙었다라고 할 때는 의문문이 안 될 확률이 높다. 이때는 그냥 편안하다라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속이 경박해질 수밖에 없다. 글 잘 쓰면 되니까. 근데 유학은 우리가 성리학은 뭘 닦아야 돼? 성리학의 핵심은 수신이잖아. 수신. 그치? 논어 볼 때 핵심이 뭐야? 수신이잖아. 수신. 자기 자신을 잘 수양하는 거야. 그래서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야. 덕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성인이 성인. 군자예요, 군자. 덕을 많이 닦은 사람이 군자지? 그러면 군자는 오원시를 잘 짓는 사람이야? 아니지. 글을 잘 짓는다라는 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문은. 왜? 더더군다나 조선시대는 나중에 우리가 배울 텐데 성리학은 제도문학이지. 도를 심는
역할만을 하는 게 문학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도를 표현하는 수단일 뿐이지 글을 잘 짓는 건 인정을 못하는 세상이 조선사회야. 그러니까 글을 잘 지으면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그러니까 이게 어폐가 있는 거야.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글을 잘 지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문화풍조가 바뀌니까 글 잘 짓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 되지. 덕을 잘 짓는 사람, 덕을 많이 닦은 사람은 대접 못 받지. 풍속이 이상해져 버리잖아. 그런 문제들이 다 이제 여러분들 있다 보면 이제 이런 곳에 나오는 거예요. 그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이해가 쉬운데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돼. 이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왕자가 일어남에 반드시 오원시를 만든 소령과 소무와 이릉으로부터 이하는 엄격하게 그걸 법으로 금지를 시킬 거라고 한 거잖아요. 시를 못 짓게. 자, 그러니 비록 명지 명확히 안다죠. 명지는 기연,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명확히 안다. 그것이 그렇다라는 게 뭐냐? 여기까지만 해도 좀 불명확해. 그것이 그렇다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는데 뒤에 바로 오니까 그런데 생자, 자식을 낳으면 불능면속, 이런 풍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풍속이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글을 짓는 그런 것들이지. 그래서 여기서 그것이 그렇다라고 할 때는 앞에 나와 있는 왕자가 일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풍속이 조금 변할 것이다. 거기까지 내용인데 핵심은 반드시 소무 일용으로부터 이하의 것은 엄중하게 법으로 억제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게 키워드야. 앞뒤는 조금 더 들어가도 돼. 상관은 없어. 근데 여기 만약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건 모의고사 할 텐데 소와 이가 사람인지 모르잖아, 이름이. 그럴 때는 그냥 한자로 쓰면 돼. 소이로부터 이하로 이렇게 쓰면 돼요. 굳이 소론과 이무라고 안 써도 돼. 써주면 좋지만 모를 경우에는. 자, 그래서 필사선승오원하고 반드시 먼저 오원시를 읽게 하고 편급 제대가 두루 편자죠. 그래서 편급하면 두루두루 미치다. 제대가 여러 대가들에게까지, 어떤 대가들? 시의 대가들에게까지 두루두루 미치고 심지어 하면 심지어 해도 돼요. 그냥 어디에 이르 해도 되고. 원명 문인, 문인은 유명한 사람, 명망 있는 사람을 문인이라고 그래요. 원나라 명나라의 유명한 사람에게까지 이른다. 여기 유명한 사람 어떤 사람? 시 잘 짓는 사람에게까지.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공부하게끔. 그래서 불습 익히지 못하면, 그 시를 익히지 못하면 취기, 비난 기자죠. 비난을 취하니, 요즘 말로 공부 못한다고 꾸지람을 받으니 실제로 없다. 뭐가? 여력, 가급, 어경사. 직역하자면 남은 힘과 여력, 가자는 여유죠. 틈이죠. 틈 가짜지. 틈이 경전과 사서의 급 미침이 없다. 직역하는 그런 말이에요. 의역하자면 뭐죠? 경전과 사서에 미칠 여력이나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경전과 사서를 공부해야 될 텐데, 경은 우리가 말하는 사서 삼경 할 때 그런 책들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덕을 닦는 방법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여관사책 약 고문사, 이때 조심해야 돼. 약자 이런 게 품사로 물어볼 수 있어요. 이때 약자는 접속사야. 와, 과. 내가 사책, 역사죠. 와, 고문사, 옛날 글들을 관찰해 볼 때, 기인 300편, 300편은 뭐죠? 시경을 말해, 시경. 그 인용한 300편에, 시경에 막불 아닌 게 없다. 영탄격절. 영탄은 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찬탄하고 칭송함.
그 다음에 격절은 감동하고 분발함. 그래서 영탄, 감탄하고 격절, 감동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시경에 있는 것은 경전이잖아요. 아까 앞에 경이죠. 거기 있는 것들은 다 감탄하고 감동될 만한 것인데 기호거 오칠언, 그 5원과 7원에 이르러서는 그 혹시 5원과 7원은 그 뒤에 지어진 아까 소음 이 이하 지어진 5원시 7원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들은 불시해야, 불시 많이 나오죠. 뭐뭐뿐만이 아니다. 뿐시자니까 불시 뭐뭐뿐만이 아니다. 해자는 놀랄 해자에 원래 놀랄 뿐만이 아니다 할 때 이때 해자는 참 어려워요. 긍정과 부정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부정의 뜻으로 놀라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괴하다 그런 뜻이, 해괴할 뿐만이 아니니. 익각시도지점, 더욱 익자야 부사일 때는 더하다가 아니라 더욱 깨닫다. 익각, 시도가, 시의 도가 점점와 그릇된 것을 더욱 깨닫겠다. 그럼 결국은 이제 마지막 시의 도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많이 잘못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5원 7원 시들을 지으면서 뭘 공부를 안 하니까 덕을 공부해야 되는 경전 공부를 안 하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 쉽게 말해서 과거 공부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막 계속 조선시대 내내 문제들이 나와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머릿속에다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 한문학사를 통해서 감을 잡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2점짜리라고 해서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는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3번, 4번의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쉽게 내어야 될 문제를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내어가지고 아마 여기 와가지고 공부 좀 했던 친구들은 그 마인드가 강하지 않으면 이 두 문제 풀고서 뒷문제를 제대로 못 풀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보통 여기까지 쉬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마인드도 되게 중요해. 그거 해봐야 2점 해봐야 4점이야. 두 문제 해봐야. 4점 그냥 남겨놓고 뒤쪽에 있는 거 잘 풀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자, 그 다음 5번 봅시다. 5번은 거기 개정고등학교 한문 고전 읽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번에 새롭게 또 나온 거야. 지금까지 역대로 고전 읽기는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것도 문제야. 왜 문제냐면 고전 읽기는 책을 선택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어. 근데 이걸 또 문제로 내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문제 낸 사람들이 문제야. 아니 이걸 가지고 애들이 각각 선생님들이 수업을 안 하는데 이걸 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공부할 걸 시켰어야지. 사실은 고전 읽기는 예전에 민족사관학교가 딱 하나 있었어. 민족사관학교는 한문 1도 하고 여기 고전 읽기도 공부를 했었어. 근데 그 위에는 한문 1도 하기 어려운데 고등학교에서 고전 읽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해야 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또 공부할 게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이 문제 출제자들이 정확한 의도를 모르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 고전 읽기도 성취 기준하고 그 다음에 그 교수 학습 방법까지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 조금 더. 근데 제 생각에는 안 내는 게 맞고 다음에 또 낸다면 문제 낸 사람은 잘라야 되고 그 총괄했던 사람도 잘라야 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건 문제로 낸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근데 사실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 요거 꼭 읽고 어려워했으면 되는데 사실 밑에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봐줄 수는 있어. 밑에 한번 볼까요?
수업 자료에 쭉 나와 있는데, 자, 뭐 그냥 쭉 보면 되고, 밑에 수업 자료만 안 볼까? 맹자에 나와 있는 것. 금유 무명지지가. 무명지지 하면 이름 없는 손가락 해가지고 약지, 네 번째 손가락을 무명지지라고 하죠. 이걸 왜 약지라고 할까? 약약자를 써. 약지. 한문 공부하는 사람들 잘 몰라. 이걸 약지라고 그래. 약지. 네 번째 손가락. 옛날 사극 보면 여러분들 그 자식이 어머니한테 이 탕약을 끓여서 드릴 때 혹시 이렇게 손가락으로 젓는 거 못 봤나? 봤어? 사극에서 봤지. 어떤 손가락으로? 약지로죠. 여기 있는 약지로. 요걸 왜 약지라고 하느냐? 그래서 약지야. 요 네 번째 손가락이 혹시 거기에 독이라도 있거나 뭔가 안 맞으면 고기 걸러낸다고 생각한 거야. 그게 네 번째 손가락. 그래서 약지라고 그래. 그래서 이 다섯 손가락 중에 옛날 사람들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네 번째 손가락이야. 그래서 맹자가 그 이야기를 가지고 간 거야. 지금 무명유 있다. 무명지지. 어떤 무명지지 약지가 구리불신. 이때 신자는 요 신자하고 똑같지. 이 믿을 신자 진실로라는 강조의 뜻도 있지만 믿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요 신자하고 똑같이 쓰는 거야. 별신자. 그래서 신자는 믿다. 정말로 진실로 강조 펴다. 주로 이 세 가지로 쓰여. 자, 구리불신은 굽어져서 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질통 해사야나 그 굽어진 것이 질통 아프거나 해사 이를 해치는 것이 아니지라도 여유능신지자면 여 땡땡 즉 나오면 만약 뭐뭐한다면이죠. 만약 유자 우리 배울 거예요. 유가 나오면 뒤에 작자까지 걸려.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 능신지 그것을 능신 펼 수 있는 사람이 유 있으면 불언 진초지로니 진나라 초나라의 길을 멀다고 여기지 않는다. 진나라는 서북 쪽에 제일 멀리 있지. 이것도 여러분들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도 잠깐만요. 요 정도는 기억해도 우리나라고 너무 크게 나왔는데 아무튼 여기 지금 산동지방에가 제나라, 남쪽에가 초나라, 그 다음 여기 서쪽에가 진나라, 그 다음 여기 북쪽에가 연나라, 여기 사이에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이게 이제 진나라이죠. 원래는 이 진나라가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로 3분되어서 여기 사이에 끼어 있는 거 여기에 여기. 그래서 요 전체 전국 시대의 칠웅 정도는 7나라 정도는 머릿속에 조금 알고 있는 게 왜 그러냐? 지금 여기도 진초라고 그랬죠. 그래서 진짜는 저 서북 쪽 끝에 있고 서쪽 끝에 있고 초나라 남쪽 끝에 있어서 여기가 길이 어떻게 해요? 아주 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초지로는 아주 거리가 먼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은 연제라고도 연초라고도 써. 연초. 연나라하고 초나라. 또는 여기 옛날에는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있었어. 그래서 연나라, 월나라 이런 표현도 있어. 그럼 거리가 되게 멀다라는 표현들이. 자, 그러니 위 지지 불약이니라 손가락이 다른 사람과 불약 같지 않기 맨 앞에 위자는 때문이죠. 때문이다. 지불약인 손가락이 남과 같지 않은 것은 지지지 그것을 오네 지오지 그것을 미워할 줄 알지만 신불약인 핵심은 이거죠. 마음이 남과 같지 않은 것은 부지오 그건 미워할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굽은 것을 두고 펴려고는 하는데 마음이 남과 같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이 남처럼 내가 순수하거나 깨끗하지 못하고 아주 못됐어. 근데 그 마음은 미워할 줄을 몰라. 왜일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 손가락은 굽으니까 금방 알잖아.
그걸 두고 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밑에 이제 이렇게 되었으면 작성 방법에 한번 볼까? 교수 학습 지도안과 학습 활동에서 참고할 정계 1, 2에 적용된 교수 학습 방법을 써라. 거기 교수 학습 정계에 보니까 학습자 주도로 글의 주제를 짓는다. 그 다음에 오늘 경험한 일 가운데 수업자의 주제에 관련된 자신을 돌아보는 글을 쓴다. 그러면서 밑에 되돌아보기라고 해서 글을 써놨어요. 이건 똑같아. 그래서 요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그냥 우리가 한문 1에서 나온 거 성찰, 읽지, 쓰기 내용하고 똑같아. 그죠? 그래서 요건 사실은 우리가 한문 고전 읽기라고 타이틀은 달아놓았는데 근데 똑같은 거야. 그 성찰, 읽지, 쓰기야. 일기가 아니고 읽지, 쓰기여서 뭐 어렵지 않았을 거고 사실은.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이었으니까 밑에 보니까 저는 니은과 디귿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할 때 니은은 무명지 지 할 때 지자죠. 손가락지. 근데 무명지지 해도 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은 심이죠. 심. 그래서 저는 손가락과 마음이 서로 같지 않을 때 고 일어나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고 문제는 기억이 아니죠. 어딨나나? 거기 다시 작성 방법에 봅시다.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것.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써달라고 그랬죠. 근데 그건 맨 끝에 보세요. 교사 이야기에 네,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 씀씀이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네. 답을 다 해줬어. 여기다가. 그래서 마지막에 교사 이야기만 잘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답이야.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게 답이 요건데 요걸 또 답으로 노출시켜 놨어. 문제가 있죠. 근데 뭐 잘 모르면 이제 못 찾겠지만 그래도 야 그거 읽어봤는데 마지막에 와 교사가 마무리까지 딱 해놨는데 그거 못 읽어봤을까봐 그럼 답이 다 나오는 거였는데 아무튼 그 기억은 전체 이 내용의 파악을 하기 위한 거예요. 혹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제대로 문제 내려면 거기에다가 겉으로 할 때 그 부분을 표시를 안 하거나 거기에다 기억을 해놓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노출되지 않도록 했어야 더 좋은 문제인데 아무튼 이렇게 허술한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읽어보면 답이 거기에다 제출되어 있는 부분들도. 그래서 자 그럼 5번은 정리를 하자면 뭐냐, 교육 과정과 연계시켜서 나오는 문제인데 이렇게 경서의 맹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고 실제로는 경서 문제보다는 이제 교과서 있죠,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려 있는 지문을 가지고 문제화 시키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앞으로도 문제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실려 있는 지문들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만 좀 했으면 해석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지문을 한 번 정도 쭉 보면 돼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안 했는데 올해 또 그게 여러분들이 하면 어려울까 봐 지금 제가 일선에 교사 2명하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2025년도에 바뀌는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만 다 모으고 있어요. 다 모으니까 거기 아마 2월 말쯤이나 3월 초쯤 나올 거예요. 그 책 나오면 그냥 한번 쭉 보면 돼. 그거 다 설명해 놓을 테니까 어려운 지문도 아닐 테니까 쭉 한번 보면 돼. 그 내용이 조금 적어서 1호 과정에 있는 것까지도 가끔 나와. 그 전에 있는 것도. 그래서 1호 과정까지 지금 합쳐서 단문하고 뒤에 있는 본문하고 한시까지 전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 모아서 책으로 나올 테니까 그거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쭉쭉 이렇게 훑어보면 여기 들어가는 지문들이 거의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나왔는데 이런 지문에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그 전통과 관련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민속 씨름, 그 다음에 뭐 절기에 관계되어 있는 또는 음식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과정과 연계시켜서 이제 성찰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교수 학습 방법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내용 파악이죠, 주로.
내용 파악이라는 게 지금 기억과 니은 디귿이랑 기억 가로 기억 니은 디귿은 내용 파악이야. 내용 파악. 그 지문에 얼마만큼 내용 파악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거의 교육 과정과 연계된 지문도 문제도 가장 많은 한 70% 정도는 내용 파악이에요. 내용 파악. 그러니까 내용만 파악하고 나머지는 이제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론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평가 방법 이런 거에 관계되어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자, 아까 제가 모두 이야기했듯이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뭘 공부해야 될지가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1년 동안. 그게 중에 뭘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머릿속에 이것들을 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2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부지런히 이제 그 내용을 학습하면 돼. 그러니까 누가 얼마만큼 이제 다양하고 많은 내용들을 학습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6번 하나 더 보고 쉽시다. 6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인데 교육 과정과 연계된 문제인데 이번에는 또 1호 과정하고 연계가 시켰어요. 자, 요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 부분은 뭐가 나와야 될까 봤더니 사실은 1호 과정에서 2 과정으로 바뀌었으니 교육 과정이 변천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도 안 나왔어. 그러면 왜 안 나오냐 이 사람들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올해 바뀔 때 뭐로 바뀌는 1학년부터 교과서가 바뀐단 말이에요. 내년엔 2학년 바뀌고 그 다음은 3학년 바뀌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내년까지도 1호 과정은 교과서를 쓰는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1, 2, 3학년이 없지. 교과서는 하나야. 한 학년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1학년에 할지 2학년에 할지 3학년에 할지가 없단 말이에요. 규정이 안 돼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1호 과정도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호 과정을 아직까지도 지금 2, 3학년은 올해도 쓸 수 있는 학교가 있으니 이것도 지금 내어도 무난하기는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지금 바뀌었으니 이제 교과서가 올해부터 바뀌잖아요. 2호 과정으로 교과서, 그러니까 2 과정의 교과서를 올해부터 써요. 1학년 때. 그러니까 내년 되면 2학년까지 쓰게 되니까 내년까지도 안 나와도 큰 문제는 없어. 근데 이제 내년에는 벌써 2학년까지 써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도 교육과정이 1호 과정에서 2 과정으로 바뀌는 것이 주축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은 바뀌는 과정 속에 있어서 1호 과정도 어쩔 수 없이 공부는 해두어야 돼요. 할 게 더 많아졌어. 1호 해야지, 2 해야지. 그 다음에 2 과정에서 그러면 고전은 안 나왔는데 쓸데없이 또 고전도 나오는 바람에 안 할 수는 또 없지. 왜냐하면 내가 초수면 안 해도 돼. 초수면 다 할 수가 없으니. 근데 여러분처럼 이제 초수가 아닌 사람들은 꼭 가능성 하나라도 공부를 해둬야 되는 거. 그래야 초수하고 차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아무튼 6번 봅시다. 요것도 사실은 이제 거의 대부분 내용 파악이라는 거예요. 고사성어와 관련되어 있는 지문이잖아요. 그죠? 거기 한번 일단 볼까요? 원문하고 오른쪽에 풀이할 때 그 풀이 부분을 원문에 있는 것을 풀이해서 써라라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번역하라라는 거예요. 자, 제가 신본 포이로, 포이는 주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로 만든 옷인데 평민이 입는 옷이죠. 저는 본래 평민으로 궁경어 남양 땅에서 이때 궁은 몸소 직접이라는 부사예요. 몸소 밭을 갈고 있었으며 구전성명어 난세하며 구차하게 난세 어지러운 세상에 성명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온전히 하며 불구문달어 제후라. 제후에게 문달을 해석을 잘해야 되죠. 문달은 현달함, 알려지는 것을 문달이라고 그래요. 제후들에게 알려지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제께서는 불이신 비위 저 현재께서는 저를 비비. 자, 이것도 이제 다음에 우리 할 거예요. 여기서 하나 하고 넘어갈까? 자, 불자가 나올 때는 뒤에 뭐가 온다? 안 나왔나? 다로 끝나는 뜻이 나와. 비자는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와, 명사가. 그래서 불자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아닌 다로 끝나는, 형용사든 동사든 다로 끝나는 말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볼까? 불, 이, 신, 비비 이렇게 돼 있나? 자, 그럼 이신이 다로 끝나는 말이야? 아니지. 그럼 불자는 뭐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야? 뒤에 있는 비비하고 연결되는 거야. 낮을 비, 비루할 비. 다 비로 다로 끝나죠. 그럼 이신은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원래는. 원래는 어디에 갔어야 돼? 불, 비비, 이신 이렇게 갔어야 돼. 근데 써있자가 붙으면 이게 개사가 되어서 어디로 옮겨갈 수 있어? 마음대로 옮겨갈 수 있어.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가 붙으면 마음대로 옮겨갈듯이 한문도 똑같은 거야. 근데 주로 어디로 가버리는 거야? 불자, 부정을 만들어주는 조동사와 본동사가 합쳐져야 되는데 그 두 개는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런 게 많아 이제. 앞으로 보다 보면 이 불자 나왔는데 뒤에 다로 끝나는 말이 안 나오고 써 있잖아. 뭐 우리가 어조사 어잖아. 나중에 였잖아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요거까지는 불에 연결되는 게 아니야.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빨리 불 뒤에 연결되는 다로 끝나는 글자를 찾아야 돼요. 자, 선제께서는 이신, 저를 써있자 을을이죠. 비비하다고 생각하지 불 않았다죠. 비비 자체는 비루하다고 여기다야. 외자왕굴하시고 외람되게도 분수에 넘치게도 자 스스로 왕굴은 굽히는 거지. 왕굴도 주석에 나와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찾아가는 거야. 자신을 굽혀서 삼고신어 초려지중하여 여기서 나온 거죠. 삼고초려가. 3번 초갓집 속에서 저를 돌아봐 주시고서 자신이 당세지사라 당시의 일을 써있자. 봐, 여기 뒤에 나왔죠. 자신 저에게 물었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 어순이야. 써있잖아요. 이렇게 뒤에 나와서 당세지사를 신 저에게 자 물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시 1호부터 1호 말미암아유 감격하여 감격하다가 이렇게 써요. 우리말로 감격해서 수 마침내 허락했다. 선제에게 이 써있자 무엇을 구치, 구나 치는 다 말을 달리는 거죠. 말 달릴 구, 말 달릴 치자인데 주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삐 돌아다니며 열심히 힘쓰는 걸 말해. 그래서 힘쓸 것을 선제에게 약속 허락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치하면 말을 빨리 몸, 열심히 힘씀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이 결국은 기억과 거기 니은에 들어가 있는 아니죠. 기억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자, 삼고초려의 속뜻은 뭐냐? 인재를 맞이하기 위해서 참을성 있게 노력한다. 또는 인재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번 인재를 얻기 위해서 뭐 찾아간다. 뭐 그런 의미가 들어가면 다 돼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성어를 활용한 땡땡땡 여기 보면 오른쪽에 학생 축구대를 수비를 잘하는 친구를 삼고초려하여 데려왔다 이런 식으로 자 삼고초려를 활용해서 글짓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길지가 않지. 그래서 짧은 글짓기라고 하는 거죠. 짧은 글짓기. 이것도 1호 과정에 그 교수 학습 방법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정리하자면 요건 뭘 이야기한 거냐? 보통은 이제 고사성어가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고사성어를 맨 앞에 2점짜리를 넣고 2점짜리에서 속뜻이나 겉뜻을 쓰게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고사성어 자체를 한자로 쓰게 하거나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4점짜리 문제에다 넣은 거예요. 고사성어를 활용해서 교육 과정과 연계시켜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짧은 글짓기라고 하는 요 교수 학습 방법과 연계시키고 중요한 건 또 뭐예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즉 고사성어의 속뜻과 겉뜻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이해도 이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고사성어도 반드시 나온다. 그러니 우리가 고사성어를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고 거기에서 조금 더 만약에 더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전통문화연구에서 제가 책 해놓던 거 있죠. 참고했던 거 원전으로 읽는 고사성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 교과서에다가 조금 더 그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대학교 정도 수준까지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아마 고사성어만 여러분들이 속뜻과 그 다음에 겉뜻 그리고 쓸 수 있는 것 한자로 고사성어 자체를 그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여러분들이 충분히 쓸 수 있어져요. 좀 쉬었다 갈까요?